안녕하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보석감정사 39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 내용은 강남보석 아카데미에서 발행한 교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재가 없어도 강의는 들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강남보석 아카데미는 압구정역 3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네이버 카페 강남보석 아카데미에 오시면 1회부터 45회까지 한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귀금속 문제예요. 귀금속 문제 중에서 함량 검사를 위한 시금석 문제입니다. 보통 시금석의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시금석 후에 뒤처리 과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처음 나온 문제예요. 처음 나온 문제고 이거는 단순 암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시금석 후의 뒤처리 과정은 암모니아수로 사용을 합니다. 보통 티슈로 닦아서 없앱니다. 하지만 암모니아수가 약품이에요. 사용하는 약품. 2번 문제. 굴절율이 가장 낮은 보석을 찾고 있죠. 우리가 모든 보석의 굴절율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주로 탄생석 12가지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그리고 유기질 보석에서 가장 중요한 보석이 엠버거든요. 그래서 특이하게 중요한 보석 몇 가지를 추가로 외우시면 됩니다. 탄생석 공부하실 때 보석 이름만 외우시면 안 돼요. 보석 이름 외우시고 화학성분 외우시고 종 변종 외우시고 내포물까지 완벽하게 외우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가장 낮은 굴절율은 바로 오팔이에요. 오팔은 1.45 정도가 나오죠. 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 장신구의 사회적 거부 효과. 이 문제는 마케팅 문제인데요.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아주 쉬운 마케팅 문제인데 가장 거리가 먼 거죠. 거부 효과에 가장 거리가 먼 거. 이 문을 쭉 읽어보시면 4번이 구매가 동조나 경합의 이유에서 이루어질 때, 경매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해요. 경매 같은 거. 경매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거부 효과가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건 단순 암기 문제이고 반복이 되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결합 방식이죠. 원자의 결합 방식은 딱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공유 결합하고 잔류 결합. 나머지 결합 방식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공유 결합은 다이아몬드 때문에 나와요.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10에 이르죠. 그 이유가 바로 공유 결합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 개념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보석은 없지만 반대 개념으로 가장 약한 결합 방식은 뭐냐가 시험 문제에 참 잘 나옵니다. 가장 약한 결합 방식은 바로 잔류 결합이에요. 그리고 판데르 발스 결합이라고도 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5번 문제. 보통 쇼윈도우에 보석을 진열하기도 하죠. 그때 햇빛을 받으면 보석의 색깔이 변하는 게 있어요. 주로 자수정 같은 경우가 색이 가장 많이 변합니다. 자수정은 점점점 색이 빠지는 경우죠. 그 이외의 보석은 주로 토파즈 같은 경우 색이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예문 중에는 바로 콘자이트가 거기 해당합니다. 콘자이트가 햇빛을 받게 되면 햇빛에 있는 열에 의해서 전자가 자유전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색깔이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콘자이트만 보시면 안 돼요. 콘자이트와 사진 보실게요. 이게 콘자이트고요. 콘자이트와 히드나이트 그리고 스포디움까지 이 세 가지 보석은 인성 파트의 벽계, 열계, 단구 중에서 벽계와 열계가 가장 심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콘자이트, 히드나이트,
그리고 스푸드민까지 세 개를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 귀금속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백금족 이렇게 물어보니까 백금 물어보는 것 같죠. 백금족에는 플래티넘부터 시작해서 로디움, 이리디움, 팔라디움, 루테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백금 나왔다고 해서 플래티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 문제에 답이 있어요. 은의 변색을 방지하는 이 백금족 원소는 바로 로듐이에요. 로듐. 이거 단순 암기니까 꼭 외우시고, 은의 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바로 도금이죠. 로듐 도금. 6번 답은 2번이에요. 자, 7번에 합성오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을 물어보고 있죠. 자, 예문을 보니까 크로스 H, 크리소베릴, 칼사이트, 지르콘. 문제에 벌써 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크리소베릴, 칼사이트, 지르콘은 보석 이름이잖아요. 크로스 H는 평광기 현상이고, 그래서 이건 문제만 잘 보시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7번 답은 1번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좋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크로스 H는, 사진 볼게요. 크로스 H는 이게 크로스 H예요. 그리고 이건 태비의 줄무늬. 주로 합성 스피넬 문제가 나올 때 나오는 문제죠. 오팔 같은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되게 쉬운 문제이면서 좋지 않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7번의 답은 1번이에요. 8번 문제 경도 문제예요. 자, 시험 보시면서 모스 경도 10개 하고 인성 벽계 10개 당구 공부 안 하고 시험 볼 수는 없죠. 그 중에 모스 경도 10가지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에메랄드, 크리소베릴, 지르콘, 칼사이트가 있는데 이 중에 모스 경도 3에 해당하는 게 바로 칼사이트죠. 자, 모든 보석의 굴전율도 외우기 쉽지 않은데 경도까지 어떻게 외우죠? 경도는 실제로 경도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도를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스 경도 10가지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8번 답은 3번이에요. 9번에 큐빅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의 아주 대표적인 모조석이죠. 그리고 합성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큐빅을 만드는 대표적인 방식은 스컬 용융법 딱 하나예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니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단순 암기예요. 스컬 용융법. 9번의 답은 2번이고요. 10번 인조유리 사진부터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인조유리는 캐차이트, 그리고 사금석, 그리고 승리석 세 가지예요. 자, 맨 앞에 있는 게 사금석이고요. 여기 캐차이트 특수효과 보이는 게 캐차이트, 그리고 요게 승리석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볼게요. 일단 몰다바이트 같은 경우는 보석 감정사에 해당하는 보석은 아니에요. 이건 산업기사에 해당하는 보석이라서 예전 시험 문제라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몰다바이트는 화산석의 일종이고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천연유리죠. 우리는 인조유리를 고르고 있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됩니다. 10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캐차이트 아까 보여드렸고요. 슬로컴스톤 같은 경우는 오팔을 모조한 유리죠. 메다비치는 말 그대로 비치를 모조한 겁니다. 자, 특수효과 중에서 고양이 눈이 보이는 캐치아이를 모조한 캐차이트. 이 보석은 측면에 벌집 구조가 더 중요하죠. 벌집 구조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캐차이트. 그리고 어벤추린 AV죠. 어벤추린 보석 중에서 선스톤을 모조한 게 바로 사금석이에요. 사금석은 골드스톤이라고도 합니다. 구리 막편입니다. 요거. 자, 11번 문제 특수효과를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죠. 자, 보니까 내포물의 반사 맞죠? 미세한 침상, 그리고 교차 침상, 그리고 판상 같은 경우. 결정 구조 중요합니다. 그리고 빛의 선택적 흡수, 알렉산드라이트 같은 경우. 그렇죠? 결정 구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진주 같은 경우, 진주의 층상 구조의 빛의 간섭과 회절이죠. 자, 그런데 벽계의 발달 상태는 해당하지 않아요. 11번의 답은 3번인데 사진 볼게요. 자, 왼쪽에 보는 게 방해석이죠. 방해석에서 충격을 받으면 한쪽으로 쭉 깨지는 현상, 이게 바로 벽계죠. 클리비지예요. 클리비지. 그리고 클리비지 된 이 상태에서 공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간섭색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특수효과 아니라는 거. 자, 12번 문제. 천연보석하고 외관이 똑같답니다. 그럼 이때는 합성일 수도 있고 인조일 수도 있고 모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른 것은 이건 단순한 모조석이죠. 12번의 답은 3번입니다. 13번. 광상과 산출되는 보석의 광물. 자, 광상은 사람한테 이로운 물질이 묻혀있는 그런 지대를 전부 광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를 채굴하기 시작하면 광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산과 광상은 혼합해서 막 사용을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고 있는데 페그마타이트는 무조건 자수정, 토멀린 이런 것들, 결정이 큰 것들. 표사광산 같은 경우 루비 나올 수 있고요. 루비, 사파이어 같은 커런덤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변성, 에메랄드, 루비, 커런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킴볼라이트는 화산암의 일종인데 다이아몬드만 여기에 해당하죠. 킴볼라이트와 램포라이트는 다이아몬드다. 자, 13번의 답은 4번이에요. 자, 15번. 터키석의 청색의 원인. 터키석은 아주 대표적인 청색 보석인데 발색 원소가 구리예요. 구리. 이 문제는 왜 중요하냐? 바로 자색 보석과 타색 보석 중에서 자색 보석을 외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인데 사진 볼게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바로 터키석이죠. 터키석. 두 번째가 크리스콜라, 세 번째가 말라카이트예요. 이 세 가지 보석은 구리가 화학원소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색을 낼 수 있는 자색 보석입니다. 자색 보석 세 가지 꼭 외우셔요. 15번 문제. 자, 사방전개 물어보고 있죠. 근데 사방전개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결정계도 마찬가지지만 다 외우면 너무 좋죠. 그런데 다 외우지 못하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일단 등축전개라도 외우고 시험 보셔야 됩니다. 등축전개 외우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정방전개와 육방전개를 외우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삼방전개가 포함이 되죠. 사방전개, 단사전개, 삼사전개까지 외우면 물론 좋은데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사방전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스피넬이죠. 자, 등축전개에 해당하는 보석은 매우 적어요. 스피넬, 가닛, 플로라이트, 다이아몬드 이 정도. 15번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